하루를 돌아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한 일은 쉽게 떠오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맡은 일에 책임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이런 질문을 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 무엇에서 기쁨을 느꼈을까? 요즘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영화 버킷리스트에서 주인공 카터는 고대 이집트에 이런 믿음이 있었다며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은 뒤 천국의 문에 도착하면 신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찾았습니까? 두 번째 질문,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는 떠오르는 사람과 일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을 위해서 일했고 누군가 힘들 때 곁에 있었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서 조금 대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40대와 50대가 되면 삶이 조금은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책임져야 할 일은 여전히 많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 내가 정작 원하는 것은 자꾸 뒤로 미루게 됩니다. 아니면 영원히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중년 이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삶의 형편이나 성격은 달라도 비슷하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남들 기대보다 자신의 기준을 선택합니다. 둘째, 자신의 기쁨을 먼 훗날로 미루지 않습니다. 셋째,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펴보고 필요한 것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안녕하세요. 명상하는 화가 나순단입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잘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징 첫 번째, 남의 기대보다 자신의 기준을 먼저 선택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따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길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일이 있어도 지금 시작하면 늦었다는 말을 믿기도 합니다. 말기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브로니 웨어의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에는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많은 후회가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이 책은 대규모 통계조사는 아닙니다. 저자가 말기 환자들을 돌보며 들은 이야기를 정리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후회가 많은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은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의 기대를 내 삶의 기준처럼 받아들이며 살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모두 내려놓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선택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도 함께 물어보면 좋다는 거죠. 나는 이 일을 정말 원하는가? 지금 이 선택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의 평가가 두려워서 하는 것은 아닌가? 남의 의견은 참고하되 최종적인 선택은 자신이 하는 사람, 결과가 기대와 달라도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징 둘째, 자신의 기쁨을 먼 훗날로 미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더 벌고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모든 일을 안정되면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잘 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를 기다리다 보면 기쁨은 계속 다음으로 밀려납니다. 중년 이후 잘 사는 사람은 큰 행복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조용히 걸으며 계절을 바라보고 읽고 싶었던 책을 펼칩니다. 오래 미뤄둔 취미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금씩 시작합니다. 기쁨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그만큼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지치고 힘든 삶을 견디게 해주는 마음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그것을 일상에 조금씩 되돌려 놓는 사람은 중년 이후의 시간을 남은 시간이 아니라 살아갈 시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고 행동합니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몸은 지쳐 있는데도 계속 움직이고 마음은 힘든데도 오랜 시간 괜찮아 하다 보니 정말 괜찮은 척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무작정 견디기보다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하루에 5분씩 3가지 호흡법과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호흡법을 실천한 집단 가운데 특히 2번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고 호흡을 내쉬는 집단에서 긍정적인 기분이 높아지고 평소에 호흡수도 낮아지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 번의 연구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변화가 생긴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하루 5분의 짧은 호흡만으로도 몸의 긴장을 낮추고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 5분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싱잉볼을 한번 울리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멈추어 봅니다. 눈을 감을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감지 않아도 됩니다. 2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과 몸이 의자에 닿아 있는 감각을 느껴봅니다. 어깨와 얼굴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힘을 빼보고 그 상태를 알아차립니다. 코로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 번 더 짧게 들이마신 뒤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쉽니다. 몇 차례 반복한 뒤에는 평소의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호흡은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늘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 호흡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인가? 오늘 내 몸은 무엇 때문에 지쳐 있는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에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합니다. 몸이 지쳤다면 조금 일찍 쉬고 부담스러운 부탁에는 잠시 생각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오래 미뤄둔 일이 떠오르면 단 10분만 시작해 봅니다. 글을 쓰고 싶다면 첫 문장을 적어보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선 하나를 그어보고 걷고 싶다면 운동화를 신어봅니다. 5분 동안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찾는 일은 아닙니다. 현재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지금 필요한 행동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살아가는 일이 바빠 좋아하던 그림을 오래 미뤄두었습니다. 그러다 39에 미술대학에 들어가 그림을 다시 만났습니다. 돌아보니 39은 늦은 나이가 아니고 그림을 만나기 위해서 지나온 과정이었습니다. 오래 미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시작이 저에게 딱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9월에는 그 이야기들을 제가 그림 산문에도 실어보았습니다. 힘든 시간 끝에서 그림과 명상을 만나 몸과 마음을 바라보고 다시 삶을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중년 이후 잘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기대보다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기쁨을
계속 뒤로 미루지 않고 하루 5분이라도 자신의 상태를 살펴 필요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모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삶에서 기쁨을 느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중년 이후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하는 화가 나순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